일본이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과 정치적 다툼이 있어도 아시아 선진국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일본이 최근 한국의 이 선을 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 수익에 눈이 멀어 방역을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일본 내 수많은 학교들이 심각한 적자에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도 무려 9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만큼 코로나19로 전 세계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시스템 구축과 방역 강화 등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동시에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인데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앞으로 5년간 미국 대학들은 700억에서 1150억 달러, 하나로 약 79조에서 129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추가로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국 PBS 인터뷰에서 이런 추세면 5에서 10년 후엔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임원은 심지어 대학 경영진들 사이에선 코로나 때문에 여행사보다 대학이 먼저 사라질 판이다 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대학들이 파산 위기로까지 몰리면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가운데 일본 내 제일조선대학교만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대놓고 일본 내 한국인들을 차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특별보고관 4명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최대 20만 엔을 지원하는 이 시책에서 조선대를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한다 라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2월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일본 국내 대학은 물론 외국 대학의 일본 분교에 다니는 학생까지 지원 대상으로 삼으면서 조선대를 학교 교육법상 각종 학교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이 민족 정체성을 촉진하는 교육의 학생들의 접근을 한층 어렵게 한다 라고 비판하면서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이 제도가 시한을 맞아 종료될 때까지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무시해 조선대 학생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선대 관계자들은 이날 급부금 대상에서 조선대학교를 배제한 것은 조선학교의 역사와 실태를 무시한 부당한 조치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지원 긴급 급부금 제도의 취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감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시한이 지났지만 혜택을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급부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경제적으로 공공한 처지의 학생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선대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김순원 도쿄 조선학원 이사장 등의 명의로 작성해 일본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조선대 학생 대표로 발언한 강명숙 씨는 이번 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일 외국인의 존엄에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조선대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고 급부금을 둘러싼 차별을 시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문부성은 지원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일본 내 한국인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일본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인 학생들에게 일본 정부가 잘못된 역사 교육을 강제하는 바람에 최근 일본 학생들은 한국인 차별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일본 학교에 다니는 한국, 조선 국적의 고교생과 대학생들이 단순히 국적을 이유로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 조선 국적 학생을 지원하는 조선장학회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2월 사이 장학금을 받는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차별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과거 3년 이내 일본에 살면서 차별을 경험했는지를 물은 이 조사에는 일본에서 태어난 학생과 한국 출신 학생 등 총 1,030명이 응했습니다.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적 때문에 언어폭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0.9%에 달했습니다. 언어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거나 북한 스파이 라는 등의 욕설을 들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또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어조를 바꾸거나 무시하는 일본인도 있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언어폭력을 가한 주체로는 48.1%가 같은 학교의 일본인 학생을 꼽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내 한국인을 무시하고 몹쓸 차별 행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국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일본인 교사들도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무려 10.1%나 됐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교사로부터 언어폭력 및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충격을 주려는 일본의 마지막 발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일본 차기 총리의 발언입니다. 최근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이시바 시게루가 출마 포기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차기 총리는 고노다로 또는 다카이치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29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일본의 집권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출마를 포기하고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민당 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시바 시게루는 주변 인사에게는 출마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중시하는 정책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내가 출마하지 않는 경우 고노 씨를 지지해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민 투표가 아니라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투표로 당선자를 정합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산한 국회의원 383표의 당원, 당후 383표를 더한 766표의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당선되죠. 따라서 자민당 내 파벌이 매우 중요한데 친아베 의원 수만 200여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입김으로 일본의 총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베 전 총리가 자신과 정치 성향 및 가치관이 가장 비슷한 다이키치 사나이를 지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일본에서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베 내각 시절 총무상을 지낼 정도로 아베 신조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베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베 신조와 그의 세력들이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허수아비 총리로 제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고노다로에 이어 총선 주자 2위였던 이시바 시게루 불출마와 함께 고노다로 지지선언까지 폭탄 발표를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고노다로가 사실상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로 순식간에 바뀌었는데요. 막말의 대가 고노다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또 최근 엄청난 막말로 일본의 국가 운명을 파국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고노다로는 최근 각종 일본 방송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방송에까지 나가 한국에 여러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는 폭탄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가한 반도체 수출 규제로는 모자라고 이에 더해 추가로 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인데요. 이와 함께 한국의 엔화를 절대로 빌려줘서는 안 된다며 한국과의 통화 수합을 당장 멈추고 앞으로 금지하자는 막말까지 내뱉었습니다. 한국이 일본 돈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국 현지 방송에서 고노다로는 한국은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한국의 경제 제재를 시작해야 한다. 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일본 차기 총리 고노다로를 망신이라도 주듯 미국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정밀 유도 부품 판매를 허가했고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인도 그리고 북한에 이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나라로 등극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군이 최근 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실험 발사를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놀라운 성과라며 한국은 미국의 더 강력한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시종일관 주일 한국 대사를 무시하며 만나지도 않고 있는데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강창일 주일 한국 대사의 깍듯한 예우를 갖추며 한국의 일본 기업들과의 협력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 크나큰 망신을 당한 셈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